그럼 지금부터 광주 김낙곤 사장께서 현장 사례 발표를 하겠습니다. 자, 그럼 마이크 넘기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이번에 저희가 고성 벌교 출신의 한창기 선생이 사후 25주년을 맞아 한창기 선생의 업적을 다룬 다큐멘터리를 방송했습니다. 방송한 내용을 잠시 한번 보시고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삶의 뿌리는 토박이 문화라고 여겼던 사람. 그는 문화로 우리 세상을 지켜낸 한국 정신의 파수꾼입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두 권의 잡지를 통해 우리말과 글의 아름다움을 널리 알린 한창기의 한글 사랑엔 과연 어떤 철학이 담겨 있을까요? 먼저 민중 언어를 소중히 여긴 한창기는 글말을 품격 있는 입말로 바꿔갔습니다. 국어순화에도 깊은 관심을 보였는데 어려운 한자를 쉬운 말로 바꾸는 일은 물론 한문투나 일본어투도 우리 말투로 바꿔야 한다고 했습니다. 엉성했던 한글 기계화 시대에 글을 보기 편하게 시각화하는 데에도 힘을 쏟았습니다. 일제강점기와 타자기 시대를 그대로 이어받은 옛 한글 글꼴을 비판하면서 새로운 서체 만들기에 집중했습니다. 잡지 셈이 깊은 물에서 사용했던 셈이 깊은 물체가 바로 그것이죠. 디자이너를 지정해 로고를 만들고 글자 크기와 글줄의 길이 등 잡지의 전체적인 질서를 잡는 그리드 시스템을 도입한 것도 뿌리 깊은 나무가 처음이었습니다. 탁월한 안목과 비범한 능력으로 20세기에 21세기를 살다 간 한창기. 진정한 시대의 품격을 갖춘 그가 그립습니다. 네, 요번에 이게 광주문화방송이라 오른쪽 화면에 그 한글 이름 회사 이름이 있는데요. 그것을 시행하고 난 후에 방송된 내용입니다. 이게 사후 25주년을 기념하여 만들었고요. 이보다 20년 전에 사후 10년을 기념해 김상균 이사님이 옆에 계십니다만 광주문화방송 촬영 계실 때 그때 한창기 선생의 업적에 대한 1부, 2부가 방송이 됐습니다. 그런 흐름도가 있기에 처음에 제가 한창기 이 특집을 소개해 올린 게 그걸 출발로 해서 한두 해가 아니라 고민들이 이루어져 왔다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그 다음 장에 보면 한창기 선생이 1976년도에 똥 묻은 개와 겨 묻은 개라는 글을 남겨서 KBS와 MBC, SBS가 이렇게 머리글자를 딴 영어 이름을 쓰는 것에 대한 얘기를 꼬집으며 얘기했던 부분들을 이 부분을 한글 이름에 대한 회사 이름을 해보겠다는 뜻으로 올 계속 준비해 오다가 이제 회사를 운영하다 보면 간부들과의 뜻을 함께 모아야 되는데요. 올 9월 1일에 간부 단톡방에 이 한창기 선생의 똥 묻은 개와 겨 묻은 개를 올리며 한번 그 구성원들과의 공유 어떻게 하면 좋을지 한번 시도해 봤습니다. 말 그대로 똥 묻은 개, 겨 묻은 개처럼 우리가 좋아하는 일본 사람마저도 NHK가 말 그대로 일본 말의 약자인데 우리는 그런 것도 되지 않은 이런 이름을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들을 간부회 시간을 공유하면서 그 뒤에 한 달 뒤쯤 되면 한글날이 또 다가오는데 한글날에 어떤 우리 고민을 해야 될까를 위해서 간부회 시간에 먼저 이 글을 공유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뒤에 보시면 말씀드린 것처럼 20여 년 전에 문화수도 광주라는 것들을 3년간 표기했죠. 그 이후에 또 다시 또 원래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이 광주문화방송이라는 것은 지난 10월 1일 이렇게 광주문화방송이라고 쓰고 그리고 기존에 밑에 보면 문화방송이라는 것은 그 덧칠을 한 겁니다. 그 뒤에는 영어로 MBC가 있는데 그 부분을 덧칠을 해서 문화방송 칠을 덧붙여가지고 이렇게 송출했습니다. 이게 지금 지난 한글 이름의 시작을 제가 기록을 좀 해봤습니다.
그 뒤에 보시면 이렇게 10월 1일 날 저희가 하고 난 이후에 다른 뭐 서울에 있는 방송사들은 하고 있는 건 있지만 독특한 것은 아래에서 중간에 보면 광주 방송 KBC라고 쓰고 있는 광주 방송이 KBC하고 슬러시 SBS 쓰고 있습니다. 근데 이날 한글날 광주 방송이라고 처음으로 쓰기 시작을 했습니다. 다시 한번 그 저희 회사 내부의 상황과 사례를 말씀드리는 게 오늘 제 역할 같아서 간부회의 때 내용을 다시 한번 자세히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한창기에 대한 똥군기 겨무린개 글을 9월달에 얘기한 이후에 10월달 우리 광주문화방송의 창사 기념일이 10월 8일입니다. 10월 9일이 한글날이고 어떻게 해볼까라는 의견들을 물었을 때 10월 9일보다 하루 전날인 10월 8일이 창사 기념일이니 그 일주일간 한번 해보면 어떻겠습니까? 라고 얘기하는 간부들이 있었고요. 또 한 축에는 일주일 정도 할 바에야 10월 한 달 정도 아예 한번 같이 다 해보면 어떻습니까? 라는 의견이 있어서 그쪽 그 부서의 회의를 거쳐봐라 했더니 그 부서에서 10월 한 달간 써보기로 했다 라고 해서 이게 이제 10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과정이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10월 31일이 다가오니까 또 고민이 또 됐습니다. 어떻게 할까 하고 간부들에게 물었을 때 이제 그냥 MBC로 돌아가죠 라고 얘기하는 간부들이 있었고요. 아니면 우리 광주문화방송이 송출하는 것이니까 로컬 프로그램에는 광주문화방송이라는 한글로 쓰고 서울의 본사에 승계되는 프로그램은 MBC로 돌아가자 이런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한 달여간 해온 과정들이 의미가 있으니 그래도 우리가 어떤 답을 내지 못했다면 연말까지 해보자 라고 하는 뜻과 내용들 그리고 또 사장의 또 좀 의지도 좀 솔직히 제 뜻이 반영이 돼서 현재 연말까지 계속 해보자 상황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뒤에 보시면 그렇다면 사내에서의 반응은 어땠는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첫 번째 직원들의 관심 부족을 말씀드렸는데요. 우리 영화의 제목처럼 멋이 중원디처럼 이게 정말 그렇게 중요한 것이냐에 대한 관심이 없는 것 같았습니다. 또 지역 방송들 다들 어렵고 저희도 한 5년 정도 적자인데요. 어떻게 먹고 사는 문제가 더 중요하지 이게 그렇게 중요한 문제냐라고 얘기하는 것도 있었고요. 어떤 직원은 여기에 적지 않았지만 뭐 간부이기도 했죠. 한복을 한글날 한 번 입으면 되지 매일 1년 내내 입어야 될까요? 라고 묻는 간부도 있었고요. 또 60년 정도 MBC로 불려온 그 오랫동안 이끌어온 그 습관 같은 내용들을 꼭 이렇게 바꿔서 MBC가 문화방송이고 문화방송이가 MBC가 아닙니까? 꼭 그렇게 불편하게 과거로 돌려서 바꿔야 됩니까? 라는 그런 직원들의 간부들의 반응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방송사 내부 구조에서 송출 인력이 TD라고 하죠. 이 방송에 광주 문화방송이라고 한글로 바꿔서 오른쪽에 넣어야 되기 때문에 그 주 조종실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이 지금까지 하지 않았던 일들이 생긴 겁니다. 왜냐하면 서울에서 주는 MBC라는 그 내용을 그대로 수중계 받아서 하면 될 텐데 중간 광고가 좀 생겨서 넣었다 뺐다 하는 일에 업무가 생긴 사람들에 대한 불만들이 솔직히 있었습니다. 그리고 서울과 지역을 똑같이 통일하면 되지 MBC 광주를 표기하자 이런 얘기도 있었고요. 이런 가운데 이제 서울 본사에서도 지역사에서 이불을 조정하지 않도록 좀 권한다든가 우리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허가받은 채널명 그들 전문 용어는 채널 버그라는 용어를 쓰더라고요. 디지털 TV 명칭이 MBC나 광주 MBC이므로 이를 따르도록 권한다는 권고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부분들의 사내의 관심을 넓히기 위해서 광주문화방송의 한글 사명 표기와 나비효과 주제 사원 연차를 오른쪽에 사진에 보시면 우리 오태규 분께 오셔가지고 사원들하고 이 부분이 나비효과가 될 거다. 작은 날개짓으로 보이지만 이것을 계속 열심히 노력한다면 어느 순간에는 버터플라이 나비효과로서 나타날 수 있다라고 직원들에게 소통하며 질문 대답을 받는 연찬회를 가지고요. 그렇다면 과연 우리의 주인공인 시청자는 어떤 반응일까가 궁금하지 않은가 라는 부분에서 시청자 대상 홈페이지 설문조사를 진행해 봤습니다.
광주문화방송 한글 이름 표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에 보면 매우 긍정이 54.7%, 긍정이 19.2%였어요. 18.1%였어요. 매우 긍정과 긍정이 72% 정도 나왔습니다. 광주문화방송으로 상시 표기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역시 비슷하게 매우 긍정, 긍정 합해서 더해서 73.7%가 나왔습니다. 말 그대로 시청자들은 이게 도저히 해서 안 될 일이라면 항의 전화와 함께 특히 광주처럼 요즘 MBC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시청이 엄청 높습니다. 이런 곳에서 항의와 불만과 문제를 제기하는 곳 하나도 없었고요. 오히려 좋다는 분도 있었고 이렇게 홈페이지에 대한 약식이지만 설문조사에서는 긍정적인 반응이 압도적으로 높게 나왔다는 점, 이 점을 토대로 사원들과 함께 우리의 주인공은 시청자 아닐까, 시청자들이 원하는 방향이 답이 아닐까, 좀 불편함이 있더라도 우리가 이걸 해보자라고 하는 용기를 내는데 이런 조사가 영향을 주었습니다. 이런 상황이 현재까지 그 광주문화방송에서 진행되고 있는 과정이고요. 그 뒤에 적어놓은 내용은 말 그대로 이러한 부분들이 어떤 이름을 한글 이름이라는 문화방송의 이름을 61년 만에 제대로 갖게 된 것이 단순한 이름의 변화일까? 첫 번째는 한글 이름은 모든 변화의 시작이 되지 않을까라는 어떤 기대치를 점쳐 제가 나름대로 적어본 거였습니다. 두 번째, 뉴스나 프로그램 우리 자막을 쓰는데 이런 부분은 영어 한자보다 쉬운 우리말에 대한 것들이 자연스럽게 오른쪽 화면을 보다면 이어지지 않을까. 또 방송 세트와 디자인도 그런 그 변화가 그런 생각의 변화로 이어질 수도 있지 않을까. 방송 기자와 PD 등도 방송 말에 대한 아까 한창희 선생님이 말씀하신 글말에 대한 입말, 방송 말에 대한 변화를 좀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빗골말, 제주말, 진주말처럼 표준어의 하위적 개념이 아니고 표준어를 풍성하게 할 수 있는 어떤 우리말의 또 한 축인 이 말들에 대한 소중함을 또 생각해 보는 그런 선택 방송 종사자들이 선택지로서 또 가능한 고민이라게 있지 않을까라는 희망이랄까요. 또 그 다음에 제가 우리 그 광주문화방송이나 그 지역 방송에도 강조하고 저희 내년에도 열심히 해보려고 하는 건데요. 맛, 멋, 빗소리. 보니까 이 소리, 이 말 자체도 전부 다 우리말들이더라고요. 이런 부분에 대한 지역 콘텐츠가 재발굴되고 세계화하는데 좋은 역할을 하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좀 적었습니다. 그런 것으로 맞춰드리고요. 저기 한글 이름 경과 중에서 연말까지 계속해보자 이 사진 중에 제가 끝으로 말씀드리면 우리 홍영수 대표님 적어 놓으셨던데요. 이게 저도 광주문화방송에 적어져 있고 뒤에 있는 그 단풍이 물든 그 사진이 오등산 원효사에서 바라보는 그림인데요. 그 사진에 드러난 굉장히 광주문화방송이라는 한글과 어울려서 오등산의 원효사 뒤에 그 가을의 풍경이 더 이뻐 보이는 느낌은 저희 주관적인 생각이라고 생각하고 이쁘게 받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다음은 우리 그 홍경수 아주대 문화콘텐츠학과 교수님께서 그럼 광주 문화방송의 이런 어떤 사명 표기, 사명의 한글 표기가 언론사적으로는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 이게 또 과제는 어떻게 있는 건지에 대해서 주제 발표를 해드리겠습니다. 소개받은 아주대학교 홍경수라고 합니다. 광주 MBC에서 의미 있는 방송을 하고 있어서 유심히 살펴봤고요. 이것들이 어떤 방송사적인 의미가 있고 또 어떤 과제가 있는지에 대해서 제가 정리를 해봤습니다. 지금 그 방송사 화면에 아까 보신 것처럼 광주문화방송이라고 하는 그런 표기는 어떻게 보면 호출 명칭이라고도 볼 수 있겠고요. 또 아니면 회사 이름이기도 하고 또 어떻게 보면 크레딧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건 우리 콘텐츠다라고 얘기하는 거고 누가 이거를 만들었는지 그리고 이 콘텐츠를 만든 회사 이름은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일종의 약간 아이덴티피케이션이라고 할 수 있고요. 정체성을 보여주는 거고 또 얼굴이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얼굴이라고 하는 그 단어에 어떤 어원을 살펴보자면 얼의 꼴이라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혼이 담겨 있는 그 혼이 밖으로 드러나 있는 외제화된 그 모양이 바로 얼굴이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그래서 인류 역사를 통틀어서 저와 똑같은 얼굴을 갖고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만큼 얼굴은 한 사람을 다른 사람과 차별화시켜주는 정체성을 드러내주는 가장 정확하게 표현해주는 그 시도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광주 MBC에서 지금 이렇게 호출 명칭 혹은 또 사명이라고 하는 거를 한글로 표기한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한번 저도 역사적으로 한번 돌이켜 봤는데요. 물론 호출 명칭과 비슷하게 이제 호출 부호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지금 HLKA가 이제 KBS 1라디오 1FM의 호출 부호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러한 것들이 실은 일제 때 이제 한국 어떤 일본에게서 이렇게 한국에 주어져 왔던 것이 사실이죠. 방송의 역사가 이제 일본 제국주의 위에서 만들어졌던 거고, 그때 이제 한국에 주어졌던 경상방송에 주어졌던 호출부가 JODK라고 하는 호출부였습니다. 너무 우리 방송에 올라오신 너무 많이 계시기 때문에 잘 아시겠지만 J라고 하는 게 이제 일본에 대한 일본을 상징하는 그런 부호였고요. 이제 O라고 하는 거는 일본 안에서 제공될 수 있는 그런 부호였습니다. 그래서 동경방송국이 이제 JOAK 알파벳 순으로 JOAK, 그다음에 이제 오사카가 JOBK, 나고야가 JOCK였고요. 네 번째로 이제 경성방송국이 JODK라고 하는 호출부호를 배정받았는데, 제가 살펴보니까 이제 J5라고 하는 것은 일본어로 보자면 이제 내지라고 하는 표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반도는 이제 JB라고 하는 걸로 시작하는 걸로 이제 할당이 되어 있고요. 또 이제 대만 같은 경우는 JF, 강도 지방은 이제 JQ라고 하는 각각의 호출부호가 있었는데, 한국에 이제 JODK 경성에 줬다는 것은 일본 제국주의가 그 한반도를 굉장히 친숙하게, 다른 걸로 얘기하자면은 이거는 내 땅이다라고 하는 그런 인식이 굉장히 강했다는 걸 보여주는 하나의 어떤 사례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나중에 이제 각각 지역 방송사 역시도 이제 JBAK 부산방송국, 평양은 JBBK, 각각 그 순서대로 여러 방송사들마다 이렇게 호출부호를 줬고요. 이제 해방 이후에 1947년에 ITU를 통해서 한국이 독자적인 호출부호를 받게 됐는데 이제 HL로 받았습니다. HL. 아까 AK였던 걸 이제 순서를 바꿔가지고 HLKA, HLKB, HLKC 이런 순서대로 한국에 지금도 그걸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호출부호의 역사를 보자면은 한국의 방송이 타자에 의해서 주어진 그런 방송의 역사였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호출부호의 역사와 호출 명칭이라고 하는 것의 역사가 방송 문화에 아주 오랫동안 이렇게 내재화되어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저는 이거를 방송에 이제 지금 광주 MBC에서 표기한 이런 호출 명칭의 한글 표시라고 하는 것들이 내부적으로 이렇게 아마 저항이 굉장히 컸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이게 일종의 우리의 그 신화였기 때문이죠. 신화라고 하는 것들이 갖고 있는 가장 큰 특징은 롤랑 바르트가 얘기했듯이 자연화시키는 겁니다.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려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무조건 영어 이름을 해야 되고, 또 이제 이게 우리한테 익숙한 이름이다라고 이렇게 주어져 있고, 이게 외국에서 보기도 하고, 또 신지세 때부터 우리에게 주어진 타자적인 것이기 때문에 영어를 쓰는 것에 대해서 부담이 없습니다. 때문에 그걸 자연스럽게 생각하고 이게 원래 방송의 본 모습이다라고 오히려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한글 표기라고 하는 것이 물론 한시적이긴 하지만 주고 있는 의미는 일종의 방송에 대한 신화를 깨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참신한 시도라고 보고 있고요. 이것들이 여러 가지 영향을 미칠 텐데 저는 수용자에게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제 광주 MBC에서도 홈페이지를 통한 설문조사를 통해서 굉장히 많은 70%에 가까운 시청자들이 되게 좋다,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근데 아마 제작하는 방송사에서는 시청자 반응을 알기가 아마 쉽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걸 바꿨다고 해서 막 전화하고 너무 잘했다, 정말 좋다 이렇게 이야기할 시청자들이 많지 않기 때문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도 굉장히 그 미미한 변화처럼 보일 거고 콘텐츠 자체에 어떤 이게 큰 영향을 줄까라고 하는 그런 의구심을 주기 때문에
이런 방송에 대해서 시청자들이 환호하는 아니면 격정적인 반응을 절대 보이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시청자들은 굉장히 민감하죠. 한국처럼 TV를 많이 보는 국민들이 없습니다. 그리고 출연자들의 아주 사소한 변화까지도 방송을 보면서 그걸 이렇게 인지하고 파악하고, 그리고 아무리 그 뛰어난 연출자가 방송 드라마를 만들더라도 한 번 잘못 만들면 난리 납니다. 그건 뭐냐면 한국 시청자들의 그 방송을 보는 시선이 매우 예리하고 굉장히 전문적인 시각을 갖고 있는, 지금 K 콘텐츠의 성공을 가능하게 했던 것도 오히려 저는 시청자들의 예리한 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시청자들이 이렇게 뜨거운 반응이 없다 하더라도 이것이 긍정적인 반응이 없다는 게 절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래서 제가 앞으로 과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지만 시청자의 의견을 이런 어떤 서베이라는 그 양적인 그 설문 방식이 아니라 심층 인터뷰를 통해서 도대체 이것이 시청자들에게 왜 좋은지, 그리고 이것이 방송이 되었을 때 어떤 느낌을 갖게 되었는지를 구체적으로 구조화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굉장히 흥미로운 주제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세 번째는 이러한 그 한글 표기가 외부 시청자들뿐 아니라 내부 구성원들에게도 아마 큰 영향을 미칠 거라고 확신합니다. 왜냐하면은 이것이 일종의 그 방송사 그 CEO가 갖고 있는 방송사 집행 그 이사회에서 우리는 이렇게 하겠다라고 결정을 내렸다라고 한다면 그것들이 내부 구성원에게 주는 효과는 굉장히 큽니다. 일종의 선언이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우리 방송사는 이러한 방식의 제작 어떤 방향을 취하고 있다. 그래서 어떤 제작의 문화, 다른 말로 얘기하면 이제 에토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그 제작진들, 구성원들이 우리가 방송을 어떻게 만들어야 하고 시청자들과 어떻게 그 상호작용해야 되는지에 대한 아주 구체적인 디렉션을 주는 어떤 효과가 있다라고 봅니다. 물론 이것들이 약간의 그 어떤 제작적인 그 절차에 있어서의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부조해서 자막을 넣었다 뺐다 하는 그 시간이라든지 또 실수할 거에 대한 두려움 같은 게 있기 때문에 실무자들의 약간 반응, 약간 저항은 분명히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 방송사 구성원들이 어떻게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방향을 주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의미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남들이 안 하는 걸 우리가 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 자부심이 구성원들에게 내재화될 때 좀 더 파격적이고 실험적인 방송 도전을 할 수 있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네 번째로는 이제 이러한 그 자막, 어떻게 방송의 어떤 그 구성 요소로 보자면 자막인 거죠. 이러한 사명이 한글로 표기되었다고 하는 것이 아까 김낙권 대표님께서 보여주셨지만 이게 이제 방송을 구성하는 요소가 크게 이제 디제시스 요소와 넌 디제시스 요소가 이제 구분이 됩니다. 디제시스 요소는 현장에서 촬영한 구성 요소들입니다. 등장인물들이 알고 있는 거죠. 촬영했을 때 일어난 어떤 실제 에피소드나 대사라든지 실제 현장에서 나온 소리 같은 거 이런 것들이 다 디제시스 요소고요. 넌 디제시스 요소는 이제 방송 현장 녹화할 때 등장인물들이 모르는 사실이죠. 주어지는 내레이션이라든지 자막이라든지 특수효과라든지 효과 이런 것들이 다 포함이 됩니다. 이게 일찍 보면 넌 디제시스 효과라고, 넌 디제시스 요소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러한 것들이 디제시스적 요소에다 효과에 영향을 준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예를 들면 광주 MC니까 굉장히 남도의 풍경들을 많이 담을 것 같습니다. 갯벌이라든지 또 아까 다른 지역에서 볼 수 없는 섬의 풍경이라든지 이러한 풍경들을 보여줬을 때 여기에 MBC라는 영어 알파벳이 들어갔을 때 어떻게 보면 이 요소들이 약간 촌스러워 보일 수도 그렇게 판단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시청자 입장에서는 그거는 영어 알파벳이라고 하는 그 이질적인 요소와 어떤 지역의 고유의 어떤 독창적인 또 정체성이 있는 그 고유한 풍경과 이게 두 개가 만났을 때 이루어지는 일종의 충돌이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만약 이것이 한글 표기로 광주문화방송이라고 되었을 때는 아까 보신 것처럼 굉장히 더 우리의 그 공간, 우리의 풍경, 우리의 사람들이 더 자신감 있게 보이고 더 고유한 아름다움을 보여주는 굉장히 주체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걸로 인식이 될 수 있겠다.
그래서 이것이 넌디제시스 요소가 디제시스 요소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클 것이다라고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그 여러 가지 그 의미가 있다라고 봤을 때 이제 앞으로 이 한글 표기의 그 과제라고 하는 것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일단 내부 구성원들을 설득하는 게 굉장히 큰 일이겠고요. 그리고 이제 시청자들이 얼마나 이걸 좋아하는지를 좀 더 이렇게 구조화하는 노력. 그것들이 결국은 내부 구성원들을 설득하는 가장 좋은 어떤 설득의 무기가 되고, 더 나아가서 이제 본사라든지 또 방송통신위원회라든지 여러 가지 그 관리 감독 기구에 대해서도 이러한 그 정책을 취하는 것에 그 어떤 정당성을 확보하는 근거가 되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남들이 하지 않은 길을 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그 선구자가 갖고 있는 어떤 그 고독한 외로움이 있습니다. 저널리스트가 갖고 있는 그 고독하고도 똑같다고 보는데요. 내가 특종을 보도했는데 다른 신문이나 방송이 그걸 따라오지 않으면 이제 굉장히 허탈한 게 있는 거죠. 남들이 따라왔을 때 특종의 의미가 더 이렇게 빛을 발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방송은 굉장히 그 차기적인 산업이고 남들이 하지 않은 새로운 길을 간다는 것은 굉장히 결심이 필요한 일이고 결단이 필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거를 다른 방송사들이 따라오지 않는다면 굉장히 어떤 앞선 사람의 그 약간 그 외로움과 고독이 분명히 있을 거고요. 굉장히 다행스럽게도 광주 MBC에서 시작했던 이런 그 한글 표기의 어떤 그 이니셔티브가 다른 방송사들에 의해서 이렇게 약간 그 따라가게 되는, 특히 한글 알리는 많은 방송사들이 한글 표기를 따라하고 있는 굉장히 좋은 바람직한 어떤 그런 예들이 보이고 있어서 이러한 것들을 어떻게 더 이렇게 그 추동할 것인가라고 하는 그 과제가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제시한 세 번째 제안으로는 일종의 그 연합체의 형성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선 이제 광주 MBC가 시작을 했다면 MBC 그 지역 방송사 분명히 연합이 있을 것 같고요. 지역 방송사 연합에서 특정한 어떤 그 주간 정도라도 이렇게 정해서 한글의 날이 겹쳐 들어있는 그 주간에는 최소한 일주일 동안은 광주 MBC 포함해서 지역 MBC 연합에서 우리는 한글 표기를 하자라고 하는 합의를 도출하는 것도 필요할 것 같고요. 또 아니면 지역 방송사, 특히 그 전라남도나 호남에 있는 방송에서 또 같이 광주 KBS와 또 이제 KBC라든지 여러 방송들이 함께 또 이런 연합체를 만드는 것도 좋을 것 같고, 나가서 이제 KBS와 EBS와 공영방송사 연합에서 함께 이것들을 확대해가는, 그래서 외롭지 않은 싸움이 될 수 있도록, 외롭지 않은 길이 될 수 있도록 연합하는 그런 시도가 필요할 것 같고, 제가 말씀드렸던 또 하나의 전략은 이제 한글 경기라고 하는 전략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일종의 과도기라고 한다면 곧바로 이제 전면적으로 한글 표기를 한다면 거기에 대한 약간의 그 너무 급진적인 변화라고 보는 것도 있기 때문에 이것들을 좀 중화시키는 방식의 MBC와 또 광주 문화방송을 이렇게 병기하는 이런 전략도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광주 MBC가 하고 있는 이러한 그 의미 있는 일들을 언론학회라든지 방송학회라든지 학술 단체에서도 좀 더 학술적인 그 어떤 연구 대상으로 접근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이러한 그 학술적인 논의를 통해서 광주 MBC가 하고 있는 것들이 방송 역사에서도 그 의미 있는 일이고, 또 그것들을 좀 더 현실적으로 또 이렇게 연착륙하게 할 수 있는 다양한 전략과 지혜를 모으는 것이 어떨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그 홍 교수님 아주 그 역사적으로 그 방송 호출부 명칭이 어떻게 유래가 됐고, 또 광주 문화방송이 한글 이름을 쓰는 것들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를 몇 가지, 그리고 또 그 과정에서 우리가 넘어야 될 과제가 무엇이 있는지를 아주 구체적으로 잘 지적해 주셨습니다. 아마 그 한국방송에서 시작을 PD를 하셨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한국방송에서 또 경험이 있기 때문에 훨씬 더 방송사의 어떤 내부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에 대해 의미도 더욱 잘 파악하시는 것 같고, 그 다음에 또 넘어야 될 어떤 것들을 아주 구체적으로 잘 지적해 주십니다.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다음에는 우리 이 문제에 대해서 오랫동안 천착해오신 우리 김상준 전 박문진 이사장님께서 10분 정도 지정 토론하시고 그 다음에 한국방송 전 사장이신 양승동 전 사장께서 10분 동안 지정 토론하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앞에서 발표하신 거 보니까 내가 할 이야기 없이 다 이미 다 해버리죠. 구현에서 확보가 될 것 같거든. 하나는 올 가을에 나온 책인데요. 우리말 나들이라고 옛날에 MBC 프로그램에 강재형 전 아나운서였잖아요. 친구가 그 자기 책 어린말 왜 3년 전에 문화방송의 이름을 한글로 썼는가에 대한 좀 기사, 그걸 본인이 어린말에 썼어요. 자기가 현상국장하고 본부장하고 만나서 이 얘기를 했다. 한글날에 문화방송을 써보자. 오케이. 그래서 쓰게 된 거라고. 그래서 3년간을 계속 한글날에 쓰는 것이 되고 이제 올해 들어와서는 한국 방송 교육을 따라왔다라는 내용을 어린날 우리가 경험해봐 알겠지만 자기가 책 쓸 때 어린 말에 자기 부끄러운 이야기 쓸 일은 없잖아요. 본인이 좋은 생각이 있어서 그걸 올렸으려고 보고 또 마침 그것을 페이스북에 올리니까 당시 그 말을 들었던 조능이라고 기획이사인데 이 친구는 또 페이스북에 그걸 받았어요. 안다. 내가 그때 듣고 좋다고 하자고 했다. 그건 혹시 또 더 관심 있으신 분은 정말 나중에 책에 보시면 다른 내용이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정 교수하고 저하고는 박문진이 제가 와서 방송말 연구회라는 모임을 만들었습니다. 그때 모셨던 교수님 중에 한 분이세요. 언론 저널리스트 말고도 언어학자도 있었고 역사, 변호사, 두루두루해서 이제 방송에서 사용하는 말이나 표현에 대한 좀 본격적으로 집단지성을 통해서 좀 업그레이드 시켜보자는 취지로 만들었습니다. 근데 세상 와서 마음대로 안 되는 게 만들었는데 코로나가 터져버렸어요. 그래서 사실은 횟수는 2년인데 나중에 기록에 보니까 7번밖에 회의를 했어요. 한 2년이 통째로 빠져버렸어요. 근데 MBC에 제가 나오기 전에 넘겨줬는데 그때 제가 이제 아까 광주 김사장이 소개했습니다만 제가 국소란데 쓸 내용 필요 없어요. 그때 그 한창기 선생이 참관했던 76년 국립 나고 11호로에 제목이 아주 고약하잖아요. 똥묻은개로. 우리 방송예인들을 똥묻은개로 지칭하는 바보 같은 짓을 하면 안 되는데 국적 출보도 아닌데 일본은 더구나 NHK 지네들 발음을 로마나 일본 호소해가 NHK라고 쓰는데 그것도 모르고 니네들 미국식으로 MBCK에서 쓰는가 그래놓고 일반 국민들한테 국어 순화라고 근데 내가 굉장히 모욕적인 기분을 받았어요. 내가 그 양반을 위해서 승부적인 역적을 인정하면서 자 말은 오는데 기분은 나쁘고 그래서 제가 방법이 없어가지고 한 10장 정도 복사를 해주고 저기하는 사람들이 그래서 서울 MBC 본사 임원들하고 보도국장하고 그냥은 10분해줬습니다. 큰 기대는 안 했지만 그래도 뭐라고 한두 명은 하겠지 했더니 역시 예상대로 전혀 무반응입니다. 아까 교수가 말씀하셨듯이 외로운 선구자 내지는 그 연대가 필요하다 100% 동감하는 체험입니다. 저도 그 이상은 안 했어요. 왜냐면 어쨌든 외곽으로 집단지성체를 만들어놨으니까 여기서 이런 논의가 있을 것이다. 근데 개인적으로 나오면서 굉장히 아쉬웠던 게 김남국 사장도 시작이라고 저는 사실 그것을 주고 문제제기되면 답이 오면 이제 진짜 본격적으로 얘기를 하고 싶은 게 많았어요. 나중에 제가 요약에 한 서너들 읽겠습니다. 그 말할 기회를 놓쳐버린 겁니다. 아무 반응이 없으니까. 한편으로는 한창기 선생이 브리프 나무를 한글 가로쓰기 전용으로 잡지를 만들어 우리나라에 그
처음 보인 게 76년이거든요. 근데 대한민국 제일 어찌 보면 지식인 집단이고 뭐 정보 무엇을 빨리 안다고 하는 언론사에서, 출판 언론, 방송사에서 이분이 그 선구적으로 치고 나갔던 그 가로수기 전형을 아무것도 안 하지. 그래서 88년에 한겨레 신문이 창사할 때 그 가로수기 전형을 받아들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 양반이 그렇게 선구적으로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12년이 걸린 거예요. 우리 사회에. 그것도 한겨레하고 새로 생긴 좀 독특한 신문이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90년대 들어가서야 중앙일보 갔다. 난 이 일을 잘 모르겠어요. 왜 누가 봐도 옳고 바른데 안 하는가. 각 사회 각 분야에 우리가 지금 전문 집단이나 지식인들 사이에서 이게 아주 만연한데, 저는 이제 어떻게 생각하면 개인적으로는 밑에 후배들 좀 이해검토해서 좀 사회 개선에 도움이 되도록 주제를 삼아달라고 부탁합니다. 저도 이제 결국 그러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광주 사장이 지난 10월에 좀 흐물흐물 잊어버리고 있는 거 치고 나오고, 그래서 오늘 이 행사는 김남권 사장이 바람 잡고 어떻게 대표가 받아서 이걸 지금 오늘 이런 세미나장까지 공론화에 붙여서 만들었기 때문에 저 개인적으로는 이 두 양반 물론이고 여기 와 계신 좋은 연구 모임 회원들 여러분들한테 별도로 특별히 고맙다는 말씀드리고, 그다음 우리 홍 교수가 이것도 참고 상황 말씀드리는데, 그 방송학회 방송학법 올해 11월로 옵니다. 11월호에 그 저희하고 한 2년 남짓 형식적인 방송과 연구의 모임을 가졌던 내용을 추측을 해서 현업 기자들하고 인터뷰도 해가지고 방송 뉴스 언어 변경 제한을 둘러싼 게이트키핑 관행이라는 논문을, 여러분 이제 제대로 된 논문입니다. 논문을 11월에 실었어요. 요새는 좋으니까 뭐 이렇게 파일 받아서 그렇게 있어요. 아마 처음 아닌가요? 현업자들한테 인터뷰해가지고. 근데 제가 거기서도 저는 이제 내가 달아서 금방 와닿던데, 자율성에 대한 지나친 그 뭐랄까 뭐지? 표현이 뭐였지? 집착. 그런 표현을 쓸 때 이제 학자시니까 전장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해보니까 말을 안 듣다는 거예요. 내가 자기네들 선배고 구조적으로도 MC 대주 이사장인데도 저도 할 생각도 안 했지만 뭐 차이를 지적 투표랄까 뭐 현업자들의 정서를 아기 때문에 저도 일부러 강요를 한 적은 없어요. 근데 마침 이런 식으로 자연스럽게 공론에 붙여주시니까 저는 정말 뭐라고 말씀을 드릴 수 없고 잘 됐으면 좋겠어요. 또 하나 아까 홍 교수가 신화깨기라는 표현을 썼는데, 그 깨기라는 표현을 학자가 쓴 것이 상당히 신선했어요. 지난 코로나 사태 때 우리 정부하고 방송 언론에서 거리두기라는 표현을 써서 그것이 한 2년 넘게 돼요. 방송에 나갔는데 난 그것도 방송사에 남을 일이라고. 우리 관료들이 한자가 아니면 개념 규정을 못하는 걸로 돼 있잖아요. 근데 왜 거기서 거리두기라고 했을까? 그 영어에 디스턴싱 한자 썼을지는 내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것을 방송이 전격적으로 받았으니까 그 다음에 팬데믹, 엔데믹 줄줄이 나올 때 MBC 같은 경우는 상당 부분이 우리말을 쓰더라는 거죠. 팬데믹은 대유행으로 썼고 엔데믹은 아예 쳤던 사람. 그러니까 말 하나 바꾸면 10가지, 100가지 바뀌는데 그거 하나 영화 지금 다들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좀 깼으면 저는 이제 홍 교수 그 영어 표기를 지지하면서 저는 후배들하고 또는 여기 올 동료 회원들하고 앉아서 이야기하게 난 정신 차리기라는 표현을 쓰고 이게 미모를 깨라. 60년간 했으면 누말처럼 많이 먹었다 아이가. 이제 정신 차리고 네 이름이 뭔가, 네 주체가 뭔가 라는 생각을 이제는 늦었어도 해야 된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그 자기 이름을 하면 위에다 띄우고 그다음에 수십 년 너무나 당연하게 영어를 끌어내린 것을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마도 조금만 더 미국하면
이제 근원적인 문제에 대해서 현업자들이 생각해보고 논의할 타이밍이 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제가 쓰는 걸 한번 읽어볼게요. 예를 들면 근원적인 문제에 대해서 예를 들면 방송은 글이 아니고 말로 전달하는 매체다. 그렇다면 지금처럼 문장을 읽거나 말도 아닌 말을 쓰거나 말투 역시 엉터리 방송 뉴스라는 표현이 정상인가 하는 그런 근원적인 물음을 떠올릴 거다. 나라가 방금 김사장님도 언급을 하셨습니다만 그 다음에 대한민국 정부가 뭐라고 하든 지역 주민들이 매일 쓰는 지역 표준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사투리. 그래서 영화나 이런 거 다 쓰잖아요. 이것을 예를 들어서 정부에서 표준말 쓰라고 권장했다고 해서 지역방송에서도 서울 중류층이 쓰는 말을 반드시 써야 된다. 이런 방법을 이제 그만하게 됐다 이거. 아울러서 이번 10월 참사 때 나왔습니다만 반에서 사망 네? 뭐 어쩌고 그런 표현을 프레임으로 딱 걸어가지고 발표를 했을 때 그걸 우리가 따라가야 되냐 지금 그런 문제까지도 나오고 있거든요. 이번에 내가 열심히 봤는데 그 방송에서는 뭐 사과라고 안 쓰고 참사라고 쓰고 했어요. 근데 이런 장난기 개념을 자기네들 뒤틀어가지고 우리 70년대 있던 이윤구 독재를 하는 정치적 폭거를 유신 우리 다 써줬다. 그거 해줘야 되네. 요새 또 제가 보기엔 많이 느끼는데 아직도 그 일본 아이들이 쓰는 말 그대로 써요. 요새 물류 많이 들어보셨어요. 쿠팡 맨날 불나잖아요. 옛날 유통이라서 아무 문제 없어요. 물자 유통이 약자라는 겁니다. 물류가. 물류는 발음을 하면 말이죠. 얼마나 어려워요. 그냥 우리 식으로 유통하는 싹 되는데 왜 쓰느냐 물어보면 몰라요. 근데 꼭 좀 안다는 사람도 물어보면 물류와 유통은 다르다고. 뭐가 다르다? 일본 애들 쓰니까 베끼는 겁니다. 이제 이 짓을 필요한 사람들이 쓰는 건 놔두자 이거예요. 뭐 법조에서 일본 법 베껴 지금 촉법 손이란 말. 우리나라 표준 국어 사전도 없어요. 촉법이. 그걸 우리가 광고를 해주니까 이 사람들은 안 심어서. 이런 근원적인 물음에 현업자들이 뭉쳐서 논의해서 연대해서 바꿀 때가 늦었지만 이제라도 해야 돼요. MBC 창사만 해도 60년이나 허가 현업자들 정신 차리게 됐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런 것을 뒷받침해주는 측면에서 우리 후 교수랑 어떻게 대표랑 이런 모임 만들어줄 때 정말 그만 만났으면 좋겠고 모르겠습니다. 역시 서울 우리 MBC 본사에서도 어제 연합에서 나온 보도자를 봤을 텐데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만 그래도 옛날보다는 속도가 많이 빨라졌고 그다음에 특히 방송 쪽은 윤노사장한테 경고는 됐지만 그래서 제도권 방송보다 1인 미디어들, 유튜버들 엄청 빨라요. 말도 아주 쉽게 해요. 잘났지 그런 말이 있죠. 물론 좀 비속어도 있긴 합니다만 알아듣는 데는 훨씬 쉽게 쓰거든요. 오히려 소위 레거시 미디어들이 가서 본받아야 될 일입니다. 이런 일들이 급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여기 회원들이라도 좀 더 관심 갖고 좀 부추기면 뭐 내년 추타발쯤 되면 뭔가 싹 다 크고 결실을 맺을 수 있는 기회가 KBS 한국방송 KBS에서 한 4년 8개월 재임을 하면서 그 전에 이제 PD로서 프로그램을 제작을 쭉 하고 원고 또 자막 이렇게 이제 를 가지고 이제 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다. 근데 이 방송에서 뉴스나 프로그램에서 외국어 이제 주로 영어죠. 정말 우리가 남발하는구나 이런 생각들을 자주 했어요. 그런 문제의식을 가졌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언어라는 게 생각의 도구이고 또 소통의 수단이고 또 아까 우리 한창기 선생님께서 이제 문화의 얼개라고도 또 표현을 해주셨는데 그런 점에서 볼 때 참 문제인데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만
이거를 좀 뭔가 개선하려고 하는 실천의 단계까지는 가지 못해서 참 아쉽다는 생각을 이 자리에서 좀 하게 됐습니다. 근데 이게 왜 이제 개선이 어려운가? 보통 이걸 이제 간과하고 그냥 넘어갔었습니다. 저도 그렇고 이게 익숙하죠. 사실은 우리가 뭐 대학교 다닐 때까지 다 영어를 공부를 하고 오히려 영어라든지 뭐 한자 어렵게 돼 있는 거를 한글로 이렇게 번역을 한다든지 좀 우리말로 이렇게 쉽게 표현하기가 사실 한두 번 더 생각을 해야 되고 머리를 좀 써야 되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그냥 쓰는 게 익숙하죠. 좀 귀찮은 거죠 또. 그리고 이제 다른 데도 다 마찬가지로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또 안이하게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다가 좀 역사인식이라고 해야 되겠죠. 우리 한글의 어떤 역사성이라든지 우리가 또 지금 현재 남북이 분단돼 있고 나중에 통일이 됐을 때 이 한국어, 한글을 북한하고 이렇게 소통의 수단으로서 잘 이렇게 갖고 나가야 되는데 이러다가 이제 나중에 그 언어가 단절돼 버리면은 민족 의식이 또 좀 이렇게 어떤 단절이 될 수 있는 이런 걸 생각하면 이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방송에서 그래도 이제 작지만 의미 있는 시도들이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광주 문화방송에 우리 김상균 이사장께서 사장으로 계실 때 처음 또 시도를 하셨고 지금 김낙곤 사장이 10월 1일부터 이 한글날뿐만 아니고 계속 문화방송 사명을 한글로 넣고 있다는 것은 상당히 의미 있는 시도라고 생각합니다. KBS에서는 제가 21년까지 재임을 했는데 21년에 처음 이제 한글날에 한국방송 이제 KBS 1 같은 경우 1이라고 해서 한국방송 1 이렇게 해서 자막이 나갔습니다. 그날 그 10시부터 한글날 그 기념식 중계 방송을 할 때만 나갔어요. 1시간 정도. 그래서 그때 제가 그걸 보고 저는 사전에 보고는 못 받았고 저거 상당히 의미 있는 시도를 했는데 하고 그냥 넘어갔어요. 뭐 아나운서실에서 또 아니면 저쪽 편성에서 수고했다 이렇게 하고 간단히 넘어갔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번에 이제 이 토론을 준비하면서 제가 편성청에 물어봤어요. 어떤 계기로 그때 한국방송 한글로 넣게 됐냐 그랬더니 문화방송에서 넣었기 때문에 KBS도 이제 좀 그렇게 넣습니다 하면서 그 기념식 그 중계방송 1시간 만든 이유는 이제 KBS 같은 경우 지역 총국하고 지역국에서 18개 지역국이 있는데 각자 지역국마다 또 자막 넣는 시스템이 또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동시에 하루 종일 이렇게 하기는 어려움이 있었다. 방송사고 우려가 있어서 그래서 버텼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작년에 그랬고 올해 한글날은 하루 종일 넣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MBC 문화방송이 선구적으로 역할을 해서 사실은 KBS가 먼저 했어야 되는데 그랬습니다. 지금 이제 교육방송도 한글날 넣고 있고 아까 그러니까 자료 보니까 TVN도 이렇게 넣었다 이렇게 자료에 되어 있군요. 한국방송 KBS 같은 경우는 이제 저건 있습니다. 지금 그러면 한글로 좀 특별하게 자막을 신경 써서 넣고 있는 게 뭔가 물어봤더니 곧 이어 또 이번 주 주목 이런 표기는 이제 한글로 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곧 이어가 보통 넥스트, NEXT라고 거의 대부분 방송에서 채널에서 이 영어로 크게 넥스트라고 넣고 있는데 한국방송은 이 부분은 의식적으로 곧 이어 이렇게 넣고 있고 하이라이트 대신에 이제 이번 주 주목 이렇게 넣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라이브를 뭐 우리 일상 용어로
웬만하면 알아듣고 라이브, 한글로 라이브 또는 영어로 라이브 이렇게 하는데 KBS에서는 생방송이라는 단어, 또 UHD는 고화질 방송하고 옆에다가 UHD 영어로 이렇게 병기하는 그런 식으로 표기하려고 노력을 한다. 라이브는 뭐 프로그램 이름에서도 KBS에서 그냥 쓰긴 써요. 근데 노력은 그렇게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조금 주목을 해줄 만한 것은 올해 3월 1일부터 우크라이나 수도를 원래 이제 키예프로 우리가 보통 이렇게 부르고 방송에서도 자막이나 나레이션을 통해서 키예프라고 했는데 리포트를 통해서 이걸 이제 키이우로 키예프는 러시아 발음이고요. 키이우가 우크라이나에서 이제 그 우크라이나에서는 키이우로 쓴다고 합니다. 이거를 KBS 아나운서실에 이제 한국어 연구부에 한 40명 정도 아나운서가 있는데 거기에서 한국어 연구부에서 자체적으로 이렇게 하는 게 어떠냐 이런 논의를 거쳐서 2월 28일 날 KBS 사내 게시판에 이 글을 올렸어요. 한국어 연구부장이. 그래서 이제 그 경위를 설명을 하고 우크라이나를 좀 지지하는 그런 의미에서라도 KBS라도 이렇게 좀 표기를 하는 게 어떠냐. 그리고 국어기본법이나 이런 데를 보더라도 현지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써주는 게 맞다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사내 게시판에 올렸고 이거를 보도 방송 뉴스 주간하고 이쪽에서 이제 보고서 내부적으로 보도 쪽에서 내부적으로 논의를 거쳐서 그리고 직원들이 한 1000명 이상 이렇게 이제 이 글에 대해서 관심을 보여줬어요. 이걸 읽고 또 찬성을 해주고 그래서 3월 1일 날 9시 뉴스 저녁에 9시 뉴스부터 이제 키예프는 키이우 또 그쪽에 제2 뭐 몇 개 도시 이름을 KBS에서 제2의 도시 하리코프는 하르키우, 리비프는 리비우 이런 식으로 이제 바꿔서 KBS는 보도를 하겠다 이렇게 이제 앵커가 설명을 하고 그날부터 바꿨습니다. 그런데 이날 저녁 6시 정도에 우크라이나 대사관에서 이런 취지에 이렇게 좀 바꿔줬으면 좋겠다라는 걸 페북에 올렸답니다. 그런데 KBS에서는 이제 그 전날 이런 문제의식을 가졌었고 마침 이제 우크라이나 대사관 쪽하고 이렇게 생각이 통했던 것 같습니다. 이제 이게 중요한 이유가 뭔가 이제 어떤 사안을 그러니까 이 한국어 연구 부장도 미디어오늘의 인터뷰를 그때 이제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이제 지명을 바꾸는 게 단순한 이런 그 표기 바꾸는 문제가 아니고 어떤 사안을 보는 이 관점의 변화라고 자기는 생각한다 이런 인터뷰를 했는데 저는 맞는 말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우크라이나에 대해서 지지하고 또 반전 평화 메시지를 이런 그 관점의 변화를 통해서 이런 지명을 현지에 맞게 이제 바꿔주는 걸 통해서 이걸 보여줬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이제 그래서 이 토론을 준비하면서 한 5가지 정도 우리가 좀 관점을 가질 필요가 있겠다. 특히 이제 뭐 방송에서는 이 장애인들의 어떤 접근권을 좀 높이기 위해서 베리어 프리라고 하죠. 여러 가지 그 청각장애인, 시각장애인한테 시각장애인이 방송 화면을 보고 접근할 쉽게 이렇게 그런 노력을 좀 했는데 이게 사실 방송에서 잘 안 됩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지금은 법적으로 이렇게 규정을 해서 추진을 하다 보니까 지금은 뭐 대부분의 방송사들이 뭐 수화를 할 수 있게 수화자를 둔다든지 또 뭐 캡션을 통해서 자막을 볼 수 있게 해준다든지 이런 그
장치들을 통해서 사회적 약자들, 우리 장애인이라든지 뭐 고령자, 또 뭐 탈북, 아주 빈곤층 이런 분들이 화면에 영어가 나오거나 자막 영어가 나오거나 영어를 그냥 쓴다는 것은 이 사람들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가 부족하고 이들의 접근성을 좀 떨어뜨리고 이거는 또 전체 공동체 어떤 그 소통을 좀 방해하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이런 차원에서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이런 차원에서 좀 관점을 가지고 이런 영어 자막들을 한글로 하려고 하는 노력을 좀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고 또 하나는 한글이 지금 아주 세계적인 언어로서 위상을 좀 가져가고 있죠. 영어가 아주 보편적인 어떤 세계적인 공용어인 것은 맞는데 지금 우리 K컬처라든지 또 한국의 어떤 국제적인 위상 이런 것 때문에 한국어를 배우려고 하는 지금 한국어를 접하고 있는 게 한 8천만 정도 된다고 해요. 우리 한반도 5천만 포함해서 그렇다면 이런 두 가지 상반된 흐름이 있는데 한국어를 좀 더 풍요롭고 정확하고 이렇게 쓰려고 하는 그런 노력을 좀 해야 되고 거기에 이제 방송과 언론의 중요한 역할이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또 하나는 이제 한글의 역사성에 대한 인식. 세 번째, 우리 뭐 한글 창제의 취지에 대해서는 다 아실 거고 또 1차 강점기 우리 말과 글이 굉장히 순환을 당했는데 그런 그 한글의 역사성에 대해서 인식을 좀 가져야 되겠다는 것이고 네 번째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지만 남북 관계가 개선되고 평화통일 시대를 대비해서 그런 또 앞당기기 위한 전략으로서 남북이 같이 할 수도 있겠죠. 한글 그런 주제에서 문제의식을 가져야 되겠다. 마지막으로 이제 국어 기본법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저도 잘 몰랐는데 이번에 준비하면서 알게 됐습니다. 이 국민의 정부 2002년에 마지막 해 이걸 준비를 해서 2005년에 국어 기본법을 지정을 했더라고요. 이 국어 기본법에 보면은 우리 이제 공공기관 공용 문서라든지 또 법규, 법조문 이런 부분들은 다 한글로 표기를 해야 되고 이 표기가 이제 그 수용자 보는 사람의 어떤 편리성을 위해서 가로 안에 이렇게 영어라든지 한자를 병기할 수 있다 이런 조항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제15조에 신문, 방송, 잡지, 인터넷 등 대중매체는 국민의 올바른 국어 사용에 이바지하도록 노력해야 된다. 이런 그 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문이든지 방송이든지 이 국어를 우리 한글을 제대로 이렇게 사용하는데 언론, 방송 역할이 중요하다. 이런 이제 5가지 지금까지 말씀드린 5가지 문제의식을 이런 관점을 좀 가지고 이제 방송 언어 자막 한글화 더 노력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선구적인 이런 뿌리 깊은 나무나 한겨레 신문 또 광주 문화방송 이런 선구적인 노력들이 아까 말씀하신 나비 효과를 내서 이렇게 퍼져나가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객석에서 지금 말씀하실 분 있으면 손을 들어주시면 마이크 넘겨드리겠습니다. 전 신문 출신인데 신문에 귀하면은 신문에 제호가 있고 제자가 있지 않습니까? 제가 방금 찾아봤더니 예를 들면 조선일보는 아직도 한자로 제자를 사용합니다. 라는 사실도 있고요.
그처럼 제호가 지금 사명 문제가 제호 문제라면은 제자까지 나갈 수 있겠다. 제가 방금 이제 명량이라는 영화 아시지 않습니까? 최근에 한산도 나왔고 이게 그 캐리처인데 느낌이 다릅니다. 그처럼 그 방송 그 미래 정체성을 사명에 담을 뿐더러 그 로고 타입 캘리그래피를 통해서 서체로 표현할 수 있겠다. 그래서 뭐 우리가 잘 아는 신영목체처럼 광주문화방송체가 마치 만들어져서 그게 보급될 수 있겠다는 생각,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제호와 제자의 관계처럼 그런 한글 사명을 더 발전시켜서 그 방송의 정체성을 서체에 담아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방송사뿐만이 아니고 학계에서도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될 거다, 그렇게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실질적으로 그 학계에서의 반응, 지금 현재 또 학생들의 지금 요즘 그 K-팝이다 해가지고 한국의 노래를 배우기 위해서 한글을 배우는 외국 젊은이들이 참 많지 않습니까? 그렇게 뭔가가 비전을 제시를 해서 이게 발전해 나갈 수 있는 그런 계기는 젊은 사람들에게 있다고 생각되는데, 그거에 대해서 한번 좀 반응이 지금 어떤지, 학생들 또 교수님들의 반응이 어떤지 좀 얘기해 주시죠. 한글 MBC를 이제 문화방송 이걸 바꾸는 데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리고 우리 문화방송 우리 김사님인데 그 타이틀을 이게 한글로 바뀌었으면 그거를 실질적으로 광주 시민들에게 우리가 이렇게 한글로 이렇게 자막을 바꿨습니다 하는 그런 그 기획 보도 같은 게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그런 게 한번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거를 그 반응을 일으키려면 어린 시간 같은 데서부터, 요즘 그 어린이는 전부 영어로 지금 학원 보내냐고 정신이 없어요. 부모님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니까 어린 시간부터 문화방송이라는 개념을 심어줘서 실질적으로 노래도 만들어내고 MBC라는 타이틀이 들어가지 않은 광주의 문화방송이라는 사과의 방송 노래도 제작을 해서 아래부터 시작을 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게 여론조사를요, 그 MBC 광주문화방송 홈페이지를 통해서 하신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왜 그렇게 하시는 겁니까? 나는 차라리 그거를 본사하고 한번 상의를 하셔가지고 이 문제를 본사 차원에서 주의가 무슨 MBC를 문화방송으로 바꾸는 거, 저는 그걸 바꾸는 게 일단 당연하다고 생각하는데, 물론 다른 그걸 반대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 익숙한 이름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거를 우리가 한번 바꿔보려고 한다. MBC가 전체 전체 MBC에서 다 그걸 한번 해보려고 한다는 그런 취지로 간헐적으로나마 여론조사를 한번 계속적으로 해보세요. 그런 걸. KBS도 난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걸 한번 하셔가지고 여론이 처음에는 뜨악 걸 수도 있지요. 그리고 쓸데없는 짓을 하느냐고 이거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지금 MBC 홈페이지에서 광주 MBC 광주문화방송 홈페이지에서 나온 반응 같이 그 뜨거운 반응이 나올 수 있는데, 아까 그 교수님 말씀하셨듯이 그게 금방 그런 그 반응이 나오기는 저는 어려울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거를 주의를 환기시키기 위해서라도 그런 거를 MBC 본사 차원에서, KBS 본사 차원에서 우리 이렇게 한번 앞으로는 두 사가 연합해서 이렇게 한번 바꿔보려고 한다 라는 취지로 여론조사를 가끔씩 하고, 그래서 그 여론 변화의 추이를 좀 보셔가지고 하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 그리고 그게 조금씩 확대가 되면 어느 시점에 가서는 모르겠어요. 저는 저는 찬동을 하는 편이기 때문에 빠른 시일 안에 그게 그 반응이 있을 거라는 그런 생각도 해보는데, 저는 반드시 저는 반응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우리 홍 교수님, 김낙곤 사장님, 그리고 나머지 지정 토론자 김장희 선배하고 양성모 사장님 하실 말씀 있으면 한마디씩 한 2, 3분 내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힙합 시대에 전 세계 젊은이들이 한글을 배우려고 하는 이 시대에 이런 한글 표기에 대한 학생들의 반응, 교수님의 반응, 아직 제가 실제 조사를 해본 적이 없어서 제가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참신하고 굉장히 세련된 표기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그 키치와 예술의 경계는 이거를 자신감 있게 자기가 어떤 스타일을 밀고 나가면 그게 예술이 될 수 있고요. 근데 그거를 남을 모방하거나 아니면은 그 자신감이 없이 이렇게 쭈뼛쭈뼛 따라하게 되면 그게 키치스럽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아마 권규빈 씨가 하고 있는 이 굉장히 진취적인 이러한 일들은 굉장히 약간 예술에 가깝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고요. 더불어서 이제 우리 그 김상균 이사장님하고 1년 반 정도 그 방문진에서 방송말 그 연구회라고 하는 모임에서 같이 연구를 하면서 이제 느낀 생각은 계속 그렇습니다. 방송이라고 하는 거를 이렇게 뉴스나 아니면 프로그램을 이렇게 압축해서 엑기스라고 이제 일본말로 엑기스라고 그러는데 그 언액을 진액을 빼보자면은 모든 게 한 단어로 남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방송이라고 하는 게 영상과 소리로 구성이 되어 있지만 이걸 압축하게 되면 결국은 언어가 남습니다. 그래서 방송은 모두 다 언어로 환원될 수 있고 다른 말로 얘기하자면 새로운 방송을 만들려면 새로운 언어를 가져야 새로운 방송, 새로운 콘텐츠, 새로운 보도를 만들 수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김사님하고 같이 연구를 하면서 이제 느낀 거는 방송 뉴스가 너무나 그 문어체적인 뉴스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우리가 너무나 의례적이고 형식적이고 또 이렇게 아무로부터 욕을 먹지 않으려고 하는 너도 옳고 너도 맞다라고 하는 그런 약간의 형식적 객관주의라고 하는 방식을 계속 택하고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방송에서 좀 더 우리가 실생활에서 사용하고 있는 그 생활 언어와 방송의 언어의 그 격차가 좀 더 줄어야지 방송이 더 그 대중들의 삶과 더 밀착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그 세월호 이번에 이태원 참사 관련 보도에서도 가장 기억에 남는 게 이제 MBC에서 보도했던 2021년 이태원에 대한 중에 서사시와 같은 보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좀 더 우리 세월간의 감정을 담는, 정동을 담는 입말의 또 부활 이걸 일단 살리는 것이 방송에 나아가야 될 길이 아닌가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대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 대선님께서 말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 이 필체 말씀하신 광주문화방송체 같은 것에 대한 얘기 실제로 고민들이 나오고 요즘 말하는 폰트란 이름으로 광주문화방송 길기 때문에 이걸 좀 더 우리 체에 맞게 시청자 눈에 이쁘게 하는 것을 고민해보자라고 CG팀에서 부장들과 그 간부들이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에 있어서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마건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어린 시간 어린 일을 했는데 최근 제가 들은 얘기는 문화방송이 MBC였어? MBC가 문화방송이었어? 이렇게 말하는 질문을 좀 가끔 들었습니다. 그러면 그 개념이 어느 한쪽을 버려라라는 충돌적 개념이라기보다는 문화방송이었구나. 그리고 그게 MBC였구나. 문화방송이 MBC고 MBC가 문화방송인데 본질인 문화방송이라는 본질을 잘 유지하면 애칭이라고 할 수 있는 MBC도 같이 더 활성화될 수 있으면서 충돌이 아닌 더 풍성하게 할 수도 있겠구나라는 힌트 같은 걸 좀 얻었거든요. 무엇보다 어린아이들은 이 MBC가 문화방송인지 문화방송이 MBC인지 전혀 모를 것이기 때문에 그런 어릴 때부터라든가 이런 본질에 집중해서 한다면 더 큰 것을 얻어낼 수 있을 것 같다는 좀 생각이 좀 듭니다. 여론조사 부분은 오늘 홍 교수님 말씀하셨지만 좋은 말씀 임종건 선생님이 말씀 주셨는데요. 저희 오늘 말씀 심층 인터뷰라든가 향후 더 확대된 여론조사라든가 정말 필요함을 절실히 느끼고 있습니다. 그거에 관련된 진행이 가면서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근원적인 문제로 돌아가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는 거니까 가장 핵심이 있는 게 말에 대한 우리의 인식을 바꿔야 되는 겁니다. 우리 사회는 말은 별로 좋은 수단이 안 됐어요. 지식인들, 양반 사회. 말이 들어간 표현 치고 좋은 소리가 없어요. 말만 구분한다, 말이 많다, 말은 잘한다. 그게 지금 우리 업종에서도 알게 모르게 남아있었기 때문에 오늘 홍 교수한테 아까
말씀을 안 드렸습니다. 지금 학계에서도 방송말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습니다. 이 방송은 뒤에 언어라고 씁니다. 제가 그래서 이 처음에 이 조직할 때 유일하게 간섭했던 게 하나 있습니다. 우리 직원들 이름을 방송말이라고 박아라. 대신 회의를 제가 1차 들어갔어요. 들어가면 떠드니까. 이게 말에 대한 인식을 제대로 해야 매체에 대한 인식도 달라지고 그럴 텐데 여기서 거기다 적당히 영어 섞고 한자말 섞고 이게 그냥 넘어갔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문장에도 사자성어 쓰고 지금 이것을 이제 깨자고 덤비면 이 일반 시청자들도 물론이고 현업자들이 자기네들이 쓰는 매체의 특성이 말을 쓴다면 말에 대한 인식을 바꿔야 됩니다. 근데 이것은 한 개인의 능력 갖고는 저는 안 된다고 보고요. 이 올바른 이름 모임, 소위 연대가 가능한 현업자들 또 외부의 전문가들하고도 계속 논의와 대화를 통해서 현업자들 스스로가 작심하는 계기, 그게 이제 어찌 보면 정말 그 큰 변화가 현실화되는 기회라고 보는데요. 제가 지난번에 사원들, 신입사원들 한 40명 모라를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 10명만 현업에서 작심하면 가능합니다. 근데 그게 어려워요. 제가 해봐서 알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 홍 교수가 연대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100% 동감을 하는데 여러 회원들도 좀 관심을 갖고 이렇게 이럴 때 또 영어 써야 돼. 무슨 거 밀어주시면 좋은 결과가 나옵니다. 예, 나비 효과를 잠깐 얘기하셨습니다. 나비 효과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사실은 이제 광주 문화방송에서 시작을 해서 본사 MBC 본사로 올라왔고 이게 또 KBS로 퍼졌고 지금 이제 다른 채널에서도 그렇게 사명을 한글날은 그렇게 쓰고 있다고 합니다. 제가 KBS 편성 쪽에 전화를 한 것도 뭐 일종의 이제 나비 효과라고 할 수 있는데 해서 앞으로 어떻게 할 건가 이렇게 물어봤더니 내년에는 한글날뿐만이 아니고 뭐 인권의 날이라든지 한 두세 개 정도 이렇게 생각을 좀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제 3.1절이라든지 이런 날을 KBS를 이제 한국방송 이렇게 한글 사명으로 넣는 거, 그리고 내년 한글날에는 지금 이제 한국방송에서 이렇게 스틸 정지 자막으로 넣는데 내년에는 이제 무빙을 이렇게 움직임 효과를 줘서 한글의 어떤 뭐 아름다움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한번 표현하려고 한다 이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이제 일종의 이제 나비 효과가 이제 효과가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아까 제가 그 우리 아나운서실 한국어연구부에서 우크라이나 지명 표기를 이제 바꾼 거 사례를 말씀을 드렸는데 뭐 자율성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안에 이제 사장이나 뭐 임원들이 그 좀 잘하는 거에 대해서 칭찬을 해주고 자율적으로 이것도 이제 오해서 이렇게 그 우크라이나 지원 변경 하자 이렇게 한 게 아니고 내부적으로 자율적으로 이렇게 토론을 해서 사내 게시판에 올리고 이게 반응이 좋고 또 이제 보도 본부에서 맞다 해서 이렇게 채택을 해간 이런 과정. 그래서 이 잘하는 것들은 계속 좀 칭찬을 해주는 우리 방송문화방송에 대해서 다시 한번 박수를 보내고 우리 김상희 선생님 수고하셨다고 박수를 보냅니다. 우리 박수 치면서 이 세미나를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광주문화방송